그런 모습이었었죠. 저는 이제 후반부에는 사실은 좀 많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봤는데 오히려 몇몇 개 대형주들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조선 관련 종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관련 종목군들 일부는 좀 회복을 했죠. 중요한 거는요.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조금 자신감을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가 봅니다.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도 반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도 그렇게 여유롭게 반전하지 못했고 중간에 반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그 위치가 있었어요. 10시 30분, 12시 정도쯤에 반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상태에서 수급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반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역시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기름값이죠. 뭐 뭐니 뭐니 하더라도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그냥 원화 환율도 같이 덩달아 뛰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도 뛰는 거고 여기저기 막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고 현재의 상황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어떠한 종목도 이러한 형태에서 이겨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어저께 탑픽으로 봤던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제가 끝날 때 그랬어요. 오전장에는 난리를 쳐도 오후장 끝나갈 때는 일반적인 종목과는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 끝날 때는 불안하거든요. 종목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 하더라도 후반부에는 움직임이 안 좋을 것이다. 근데 뭐 장중에 크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자, 시장 흐름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값 때문에 기름값의 움직임에 연동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스닥 선물은 1.2% 정도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나스닥 종합이 1.2% 정도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이 정도면은 사실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상태고 하기 때문에 버티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스닥 종합이 1.2, 이제 서머타임 적용되니까 좀 일찍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지금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지만 잘 버틴기는 모습이고, 뭐 종목별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재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일단 엔비디아가 1% 정도 내외 그 다음에 TSMC도 1% 정도 내외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이제 전기에 감전된 듯한 발작하는 모습에 비해서 놓고 볼 때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발작은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라든가 오늘 8% 내렸고,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도 9% 내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쪽에서 폭락이 오니까 매를 먼저 맞는 그런 쪽이 반도체인데 겁이 나가지고 옆에서 기절을 먼저 합니다.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대응이 쉽지가 않죠.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오늘 그래도 좀 약간 빛을 본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쪽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플러스가 나고 지금 현재는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조금씩 다른 쪽에서는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뭐 원유 운반선이라든가 가스 운반선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선박에 이제 지금 보면은 수주량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11% 정도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높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선박 수주량이 증가되면서 일단은 중공업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지금 국내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전시 기업이 있죠. 우리 이제 L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참여를 합니다만
지금 이번에 인터배터리 이쪽에 이 이슈가 이 LS 일렉트로닉스라든가 기타 배전기 업체 전기 쪽에서는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이라든가 전력, 전기 이런 쪽에서는 좀 움직이지 않았는가 보여지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고점 상태에서의 매도 물량을 막고 지금은 아직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특별히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상 모습에서 고점에서의 거래량 터진 거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고 주가가 내려왔는데 갭을 메우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하락. 그리고 저점이 깨졌어요. 83만 원까지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요. 오늘 이제 83만 1,000원은 넥스트까지 끝나가지고서 금액입니다. 일단은 지금 KRX는 84만 6천 원이고요. 본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 지금으로서는 하락이 골이 깊어지고 있고 갭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전형적으로 약세인 종목의 아주 특징을 본인 스스로가 일단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스스로가. 그렇죠. 내려갈 때 갭이 여러 차례 뛰는 것은 나는 약한 종목이다 하는 것을 광고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이익 규모는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렇죠. 퍼가 지금 현재는 멀티플이 상당히 낮잖아요. 멀티플은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그런 투자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기스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D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이 줄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향후에 공급이 지금 현재는 조금이라도 창신 반동체라든가 창신 메모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약간 불안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시장은 전반적으로 악재가 늘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미국 시장이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이제 단기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시니어들의 우리 이제 시니어 주식은 장기로 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단기 위주로 하는 거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 달려 있냐면은 미국의 나스닥과 다공업 지수의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은 WTI가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의 가격이 일단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다공업 지수가 1.5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 종합이 1.3 정도로 예상보다는 그래도 버팁니다. 버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WTI가 $100는 넘지 않았습니다. 99.62로 되어 있어요. 선물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일단은 버티는 막바지에서 약간은 그 빨래줄에 널려 있다고 할까요? 걸려 있다고 할까요? 그런 표시가 나고 있어요.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부분에서만 끝난다 하더라도 종합주가 지수가 내일 반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일의 종합주가 지수의 반전하는 모습은 매 초반에 반전하고 주가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5,000포인트가 안 깨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일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등의 그 모습이 지금 그냥 반등이 그냥 반등에 그칠 때 흡사 반등이 그냥 지금 어설픈 반등에 그치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 물량을 쭈르륵 타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태에서는요. 종목은 압축은 하셔야 되는데 기술주 쪽에서 놓고 볼 때는 일단은 대형 반도체 제조 쪽보다는 기타 지금 현재는 다른 종목 쪽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 변압기 관련 쪽이라든가 우주항공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편할 겁니다. 그런 쪽에서 기술적 반등이 초반에 약세를 출발해서 바로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초반에 단타를 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적 반등이 오전장 초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가에는 조금 약하겠지만 약보합 정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약보합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밀렸어요. 그런데 내일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 시작해서 내일은 플러스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매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현금화 전략을 취하시는 거고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단기로 들어갔다 빠질 수 있습니다. 단기에 매수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전장 초반에 9시 이후에 본장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초반에 매도 이후 그리고 현금화 전략 이렇게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단타를 쳐도 50%만 단타를 치는 거고요. 50% 단타 치다가 물리잖아요. 그러면 현금 가지고서 그 단타 밀린 걸 갖다가 받습니다. 받고 위에 물린 물량은 팔아야 돼요. 그래서 50% 현금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기술적인 그러한 지금 현재는 단타 매매법 중에 하나인데요. 물타기는 이럴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 기술적 매매에 임하시고 종목군으로는 일단 변압기 관련 종목, 에너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는 방산과 에너지가 사실은 약간 고비에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폭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과 에너지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에너지 쪽은 아무래도 조금 낫고요. 방산보다는.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변압기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쪽, 그 다음에 우주항공 쪽 이런 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선박. 오늘 같은 경우는 버티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조선 쪽 이런 쪽에서 일부 기술적 반등의 모습이 내일도 전개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수급이 들어온 쪽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컨닝을 하나 한다 그러면 프로그램 쪽의 매수는 꼭 보셔야 됩니다. 초반에 내가 살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보면은 사전마켓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사전마켓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 사전마켓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은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쪽보다는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뭐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 내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코스닥 쪽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지금은 코스닥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 ABL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유리한 그런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예요. 프로그램 쪽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 또 하나는 ETF 쪽에서 예를 들어 뭐 삼성 액티브 ETF라든가 이런 ETF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어디 포진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 기술적 반등의 선도에 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판단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반적으로 장세는 역시 약할 겁니다. 장세는 약하다. 그 다음에 반등은 초반에 나오겠지만 그 초반에 어설픈 반등이 오히려 매물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머리 들다가 그냥 망치에 맞는 거죠. 뭐 그런 모습이 내일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5,000포인트가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5,000포인트가 깨지면은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1차 하락폭의 3분의 2 수준이 2차 하락 진행될 것이다. 4,800선부터 시작해서 4,500선 정도에서 저점이 나오고 거기서 매디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WTI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쟁 상황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이런 것들의 상황에 따라서 반전하거나 옆으로 기거나 할 겁니다.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이 대반전의 모습이 나오기는 지금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대형주가 못 가잖아요. 대형주가 갈 수 없는
그러한 수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코스닥 쪽의 우량주 쪽이라든가 바이오 쪽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웃음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업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시장은 코스닥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시기 바라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 특별히 지금 현재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